네, 안녕하십니까. 화학바이오 ISC 황신혜 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 결과물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분야의 인력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직무 도출도 해보고 필요한 역량을 구성해보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으로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 중심이 임상시험 분야의 AI 활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AI 신약 개발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의약품 개발에는 이제 일치하고 있는 그 제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시험 분야의 AI 활용은 그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그 후단에 있는 개발 단계입니다. 앞단에서는 의약품으로 필요한 물질, 주요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이 되겠구나, 시장성이 있겠구나,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은 만들어서 사람에게 투여를 해보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죠. 임상시험이라고 하면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서는 이 임상시험 부분에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 그 AI 신약 개발 분야로서 노벨 화학상 3분이 받으셨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그 AI 신약 개발에 엄청난 발견을 하시고 화학상을 받으시고 나서 작년과 올해의 AI 신약 개발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임상시험 분야에까지 이제 확대되고 직접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과정들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서 AI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예측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문서 작업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로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문서 작업을 할 때도 AI를 다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CRA와 CRC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문서 관리 중심의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다소 늦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AI를 활용한 데이터 역량이라던가 활용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숙련 프로파일을 개발을 해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이제 모든 것이 다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미리 예측을 해본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AI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AI를 활용을 해라 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으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AI를 이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과를 가상이 아닌 또는 그냥 예측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닌 백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그런 과학 근거적인 그런 결과로서 도출을 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 용역과 검토를 통해서 AI 이제 임상시험 분야의 이제 5가지 직무에 대한 AI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업무와 직무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 봤고요. 메디컬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서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데이터 매니저, 통계 분석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툴 많이 쓰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AI를 활용한 툴로서 많은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임상시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하면서 그 실시간 뭐 재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환자의 상태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제 AI로 모든 것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 적절한 그 최적의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AI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5가지 직무에 대해서 수행하는 부분을 쭉 나열을 하고, 이 부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제 활용 예시를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도 넣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각각의 직무 기술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메디컬 라이터가 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영역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고, 업무의 영역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부분에만 포커싱을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직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예시만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교육에서 쓸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직무기술서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그 교육하는 화면은 어떻게 되고 실습 예제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데이터를 써서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자료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실제로 코딩을 제미나이로 코딩을 짜서 콜앱에서 코딩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어떤 데이터였냐면 제가 본 것은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닉에 탑승을 했던 그 탑승자들의 그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9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별부터 해서 나이랑 뭐 이런 게 쭈루룩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 교육에 이제 토이 데이터, 샘플 데이터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것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하는 것, 전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 분석까지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까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시면은 저희한테서 보고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 훈련하시는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재 연구 분야의 AI 활용입니다. 제가 앞서 작년에 AI 활용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조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원들, 제약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AI 신약 개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더니 우리는 신약 개발 안 해요. 신약 개발 교육 필요 없어요. AI 활용 안 해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5, 탑10의 그런 이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신약 개발을 이제 적극 하지도 않을 뿐더러 AI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발짝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얼 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재 연구에 포커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재 연구를 해서 우리는 제네릭을 만들거나 제네릭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계량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의 그 앞에 후보 물질 발굴의 단계에 저희가 집중을 했던 AI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제재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 API라는 그 원료 물질입니다. 약에서 가장 주요한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요 API를 먼저 스터디하는 것이 가장 연구의 첫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요 첫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사례로서 ISC에서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제약회사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물질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쭉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API 선정하는데 연구원이 모든 논문을 찾아보고 특허를 찾아보고 규제를 찾아보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을 스터디만 하는데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그래서 일단 정보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특허를 보통은 이제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API가 완전히 선정이 된 이후에는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기겠지만 본인이 먼저 이제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요 API를 스터디한 결과로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 서식으로 정리가 쭉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효과가 있겠다 판단을 하고 저희가 한번 예제로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크게 4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물질이 아닙니다. 워낙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 있어요. 오리지널 제품에도 똑같이 이 API는 주요 성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PI가 활용되는 오리지널 제품,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제네릭을 준비하는 회사에 이미 나온 제네릭 제품, 이런 것들의 정보를 모두 다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API 주요 성분의 기본 정보들 한 8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물리화학적 특성부터 뭐 약적 특성, 그 다음에 독성, 안정성, 그 다음에 생산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시장성이라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얼만큼의 이제 포션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불순물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쭉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요 앞서서도 한번 보기는 하는데요. 특허의 이제 심층 분석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첫 번째 여기 기본 정보까지 해가지고 그 제약회사 제재연구원분께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특허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우리가 A라는 물질에 대해서 검색을 해줘 해서 나온 결과와 실제로 그 특허를 생성하는 그 특허를 이제 발간하는 사람들은 A나 A 약간 다른 뭐 이름, 뭐 학명으로도 하고 물질명으로도 하고 뭐 이거를 더 길게 얘기도 하고 해서 A-A-2- 해가지고 특허명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 성분에 대한 특허 검색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 2가지 포함해서 청구항 1할까지 한번 전문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청구항 1항을 전문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들어있는 그 링크만 쭉 나열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대신 요약 정리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좀 봤는데요.
관련 허가 관련 최신 규정들 이제 나중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먼저 이제 찾아보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API는 모두 다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겠다 해서 쭉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가 다른 어떤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 연구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AI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략들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였던 이 오리지널 제네릭 제품 정보입니다. 저희는 세레콕시브라는 주요 물질, 요 물질명인데요. 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제재 연구를 하는 요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LG 화학이었나? 아무튼 요 세레브렉스라는 이제 약이 오리지널 약품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요런 데 먹는 약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제품 정보를 한번 학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8번까지의 물질 관련 기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특허입니다. 특허 보시면은 여기 세레콕시브 있고 세레콕시브 다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제형이나 다형, 코리크리스탈 이런 요 분류로 타입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챗GPT는 특허, 패밀리 특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항 1항입니다. 그래서 요 1항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가 다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모든 자세한 내용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가 관련 최신 규정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랑 규정을 매핑을 해서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런 규정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의 이제 주요 내용만 한 줄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은 각각의 이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제재 연구 전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우선순위까지 챗GPT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하이, 미들, 로우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마지막에 스테이터스는 이제 내가 체크를 했으면 체크를 하는 걸로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서 진행을 해본 부분인데요. 약물 방출 실험 데이터입니다. 아까 셀콕시브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약을 개발을 해보겠다 하고 데이터를 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1부터 12까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부터 90분까지 요런 데이터가 쭈르륵 나왔습니다. 요 나온 거는 이제 실험 조건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챗GPT에 넣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오리지널 약품과 동등한 그 약물 방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실험을 더 제안을 해줄 수 있어? 물어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지금의 현 상태의 데이터는 동등성을 입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초기에 약물 방출이 좀 덜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 형태이니 초기에 조금 약물 방출을 더 할 수 있는 붕해제를 조금 더 넣어봐. 10에서 20% 정도 넣어봐. 아니면은 무슨 농도를 조금 더 높여봐. 뭐 입자를 더 작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실험 방법까지
마지막에 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싶었지만 제약사에서 저에게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 데이터 자체도 챗GPT가 가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준 것으로 제가 한번 사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AI 플랫폼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중견의 제약사들은 제재 연구에 필요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챗GPT나 제미나이 함부로 쓰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정보가 이제 보안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PI 스터디 하실 때, 그 물질 스터디 하실 때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한 2, 3일 정도면은 이 정도의 스터디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은 해보셔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니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AI 그 외에 우리나라의 세미나들을 들어보면 제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AI, 챗GPT 생성형 AI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꼭 확인하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